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이 됐고 일주일이 흘렀는데요. 한동훈 체제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요. 당내 기류하고 바깥의 기류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당내에서는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할 때 대충 실력을 봤기 때문에 네. 뭐 사고만 좀 치지 말아달라. 당내 의원들 시각은 대충 뭐 그런 편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의견은 네, 당원 지지자들 이분들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토요판 신문에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기사를 좀 썼더니 댓글을 60대 이상 네. 분들이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오. 이게 뭔가 했더니 아니 한동훈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은 안 되고. 네. 야, 이 한동훈 대표의 또 팬덤이 형성되고 있구나. 네. 이런 걸 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뭐 차별화 전략으로 대표가 됐는데 지금 당선 직후에는 뭐 그렇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특별히 각을 세울 이유는 지금 현재는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숨을 좀 돌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 관계 설정의 어떤 시기 그리고 수위 네. 이런 걸 좀 천천히 네.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당직 인선이잖아요.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였죠. 29일 당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인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 변화에 유연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분은 뭐 계파가 좀 상대적으로 옅고 뭐 어디에선 친한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사무총장은 아주 옛날 정당의 사무총장하고는 또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 뭐 실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선거를 하면 공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보직인데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요. 이분은 그 경찰 출신입니다. 네. 계파색이 굉장히 옅어요. 별로 없고 누구하고나 다 친합니다. 네. 주로 이제 원만한 정치인이고요. 그 부산시장하고 이번 전당대회 의장을 했던 서병수 의원의 동생입니다. 네. 친동생이죠. 그래서 그런 대로 무난한 인사다. 당내 평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당직 인선도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친윤계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정책위의장 자리인데 사실은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의장을 임명하는 게 이제 수순인데 아직 정정식 정책의장이 이제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교체할지 말지 이게 당내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도부가 한 9명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5명 정도는 자기 사람으로 이제 삼아야 뭔가 주도권을 잡는데 장악력을 갖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딱 4대 4고 정책위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더더구나 정책위의장 자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한 대표가 일단 정책위의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교체를 할 걸로 보이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본인도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이 정점식 의원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분은 이제 검찰 출신이고요. 특수보다는 공안 네. 쪽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친윤석열계라고 보시면 돼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때 이제 정책위 의장을 시켰죠.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약간 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내대표하고 런닝메이트였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임기가 1년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대표가 이렇게 지명을 하고 의총에서 추인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네.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사의 표명을 해야 돼요. 비대위 체제가 네, 2달이든 뭐 없어졌으니까. 3달이든 비대위 체제가 이제 해산됐으면 네.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런가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용산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 특별히 뭐 이른바 오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더가 없으면 그냥 순리대로 그만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것도 네. 야 관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만두는데 네. 그런 얘기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좀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하고요.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어제 MBN하고 인터뷰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특검 최장병 특검을 당내 설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 진행자가 그게 그 정책위 의장 인사하고도 관련이 있느냐.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당내 친윤석열계가 다수니까 그쪽한테 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킬 생각이 있느냐. 질문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네. 네. 그런데 답변은 아니 그거 같이 포석할 문제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거고 인사는 내가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 그래서 좋은 인사를 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한동훈 대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정치한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네. 기존 정치 문법에 익숙한 저 같은 정치부 기자 오래 한 사람은 잘 못 맞춥니다. 이분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새로운 초식을 네. 구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그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걸 용산에 사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속된 표현으로 자른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얘기네.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내일 중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뭐 어떤 결론이 이미 내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체제에서는 새로 임명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걸 할 것이냐 여부는 예측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MBN 뭐 인터뷰 이걸 보니까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긴 하네요.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주변 참모들하고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고 이틀 뒤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물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됐던 게 여당에서 최소 3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한 표는 원래부터 자기가 이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던졌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표는 누구였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여당에서는 우리는 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3표가 나온 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건 좀 설명이 엇갈려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탈표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거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뜻으로 찬반이 헷갈렸다.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문해력이 그거밖에 안 그러니까요. 된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비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하는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건 네. 실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영원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네. 또 무효가 한 표 있었는데 이 한자로 혹시 쓰고 싶으면 네. 안일 부자, 안일 불자 밑에 이제 네모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밑에 네모를 빠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일 불자만 쓰면 그게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그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는 굉장히 국회의원들도 자주 틀리는 네. 그런 글자인데 그냥 한글로 쓰시면 될 텐데 차라리 굳이. 한글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네. 이 한자를 써서 좀 이렇게 네. 거들먹거리다가 이제 무효표가 되는 망신을 당했죠. 네. 이 안일 불자를 써서 무효표가 처리된 사람은 대략 누구인 걸로 네. 본인이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누군지 찾아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른 또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했었죠. 본인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동훈 체제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발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당내 뭐 일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 발의를 할지 이게 좀 궁금한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발의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게 당내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의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력 투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일종의 도발을 네.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나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 그냥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주변 장동혁 의원 새로 최고위원 된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먼저 법안 낼 생각은 없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발 빼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그 MBN 인터뷰를 보니까 당내 설득을 해나가겠다. 아니 이분이 이게 순진한 건지 비겁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아무튼 특검법을 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합의하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를 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걸 약속을 했는데. 그렇지,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기존 정치인들이 맨날 약속 안 지킨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진퇴양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진퇴양난의 협곡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네. 한동훈 대표의 솜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민주당에서는 압박을 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참 궁금해지네요. 말은 안 해도 그런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헤쳐 나갈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 재상명 특검법에도 연관이 돼 있지만 또 여러모로 다른 이슈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설정해 나갈지도 좀 궁금한 지점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고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을 불렀습니다. 같이 만찬을 하면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대표가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또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날 이제 만찬장에는 한동훈 대표랑 이제 선출된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낙선자들도 같이 불렀습니다. 이걸 두고도 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재설정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동훈 대표 혼자 해결하도록 외롭게 두지 말아라. 네. 잘 도와줘라. 아니 그 얘기는 자기가 해야죠. 한동훈 대표 어렵지 않게 내가 앞으로 적극 도와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남한테 부탁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좀 이상하다. 전 그 듣는 순간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네. 이날 장면이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독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김기현 네. 대표는 전당대회 전 또 전당대회 이후에 독대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전당대회 하고 나서 한 닷새인가 있다가 그때 만찬을 했는데 2달에 한 번씩 정례회동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정례회동 한다는 얘기는 아직 발표된 게 없죠. 그래서 좀 이 싸늘하구나 네, 이런 거 확실히 관계가. 느꼈고요. 네. 또 낙선자를 왜 부르죠? 제가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해봤는데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사람 같이 부른 건 처음 본 것 처음이셨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뭐 화합하라는 차원이다 이렇게 선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좋게 같아요.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네. 글쎄요.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축하할 마음이 조금 덜 하니까 같이 부른 거 하니까 그렇군요. 뭐 좀 삐딱하게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할지 이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본인이 뭐 재상명 특검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혹시 도발을 하느냐, 도발하지 않느냐, 네. 뭐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좀 지켜보고 이걸 손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지 않을까. 네. 아직도 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둘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문회가 무려 사흘 동안 진행이 됐죠. 이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최초라고 하는데요. 장관급 후보자 중에서 사흘 동안 이루어진 건 이진숙 후보자가 처음이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얘기 들을 것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문제가 나왔지만 특히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했다 이런 의혹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 법인카드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좀 이상해요. 뭐 네. 한도도 많이 초과해서 썼다고 하고 내역을 절대 공개하지 말라. 내 사생활이다. 이렇게 대전 MBC에다 공식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렇군요. 근데 월급 꽤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왜 그 개인적인 용무의 법인카드를
없을까요? 약간 의문이에요. 본인은 개인 뭐 용도라고 하진 아니라고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럼 내역을 내야죠.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청문회를 사흘씩이나 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긴 해요. 별 내용도 없이 정치적인 공방만 주고받았는데 어차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진 못하고 여러 가지 의혹만 민주당에서 제기한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보기 딱하고 좀 답답하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인카드 논란뿐만이 아니라 그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또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 인식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인물이 방통위원장 되는 거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그래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그건 좀 심각해요, 사실은. 네. 아니 여당 의원들이 이제 문제 있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아니 그건 자연인일 때 네. 내가 그냥 했던 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공직에 나서지 말았어야죠. 네. 아니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할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공직에 나올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곤란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이진숙 후보자를 그냥 버리는 카드로 발탁한 것 같아요. 어차피 또 한번 탄핵이 될 쓰고. 테니까. 네. 네, 두 사람이 뭔가 의결을 하면 야당이 또 탄핵 소추한다고 그러면 얼른 또 사표 내라고 해서 그만두게 하고. 네. 일회용 처리. 본인은 이제 그 다음 총선에 또 출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뭐 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면 틀림이 없고 특히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보수 가지고 부족하죠. 좀 거의 극우에 가까운 네.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분은 공직에 꼭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앉히려고 하는 그 심리를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못했습니다. 불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전망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또 다시 탄핵을 추진하고 그럼 탄핵이 되기 전에 또 다시 사퇴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방통위가 지금 몇 번째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방통위의 미래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 없는 거죠. 네. 이거 예고된 참사고요. 이른바 그 도돌이표 국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대화해야 되는 거고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너무 윤석열 대통령 욕만 해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요즘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보면 약간 뭐 가상현실에서 사는 뭐 외계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바보들의 행진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 국회에서 계속 민주당에서 법안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필리버스터하고 또 24시간마다 법안마다 이제 뭐 표결 중단하고 또 가결하고 나중에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의결을 막고 그러면 또 폐기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참패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절대적인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뭐 좀 국리를 내서 답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야당하고 뭐 어떤 회담을 정례화하겠다든가.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딱 한 번 만나고 그다음에 별로 하는 일이 없죠. 지금까지. 그냥 뭐 야당이 말이야 저렇게 입법 폭주하고 이렇게 야당 욕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이 극우 유튜브 채널만 열심히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게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도 굉장히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옛날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해서 뭐 경포대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놀리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 뭐 정포대 그래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꽉 막힌 전국을
풀어가야 되는 그 책임자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인 겁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에요. 대통령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정치를 해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 여당 전당대회에서도 2번 심판받은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치에 뒤늦게라도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